자, 이것도 역시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네. 원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이슈가 두 개였어요. 네, 이슈가 두 개였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네, 몰랐다. 또 하나는 백현동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 이두 개였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 네.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은 인식의 문제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하셨죠. 그때 그치? 하셔가지고 했었죠. 근데 요게 포함된 줄 몰랐어요. 아, 아니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알 길이 없잖아. 알 길이 없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벌금형도 아니고 무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경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건데 네, 네. 이렇게 내용을 얘기했어요. 저희 채널에 나와서 했던 얘기고 네, 채널 A.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진을 이기인 지금은 개혁신당회가 네네네. 이기인 의원이 공개를 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전화해서 칭찬해줬어요. 저 사진 한 장의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네, 사진을 조작한 거죠. 그렇죠. 그럼 저기에 담긴 뜻이 뭘까? 그러니까 저는 저거 들은 순간 두 가지를 지적해야 한다고 아.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사진을 조작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어. 근데 조작이라고 하면 뭐 요즘 표현을 쓰면 딥페이크를 쓴다든지 그치. 없는 사람을 뭐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다 이런 걸 조작이라고 하지. 저희가 단지 사진 찍으면 자기 나온 부분이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거 그렇지. 궁금한 사람 얼굴에서 확대. 그걸 저희는 조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그거 하나.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문기 씨랑 골프를 안 쳤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국민들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100번 양보해서 사진이 조작됐다. 저게 뭐냐 원래는 그쵸. 여러 명이 단체 찍은 사진, 사진인데 예, 있었죠. 그중에 저 4명 사진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네. 공개를 한 거잖아. 그렇죠. 말했던 것처럼 저걸 우리가 조작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그 확대했다고 표현하죠. 100번 양보해서 원래 사진하고 다르다는 의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원래 사진과 다르다. 조작까지는 넘어갈 수 있어. 네네. 근데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마치 내가 골프를 골프를 친 친 것처럼 그 가로하고 나는 골프를 안 쳤는데 안 쳤는데.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네.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실 조작했다잖아. 그럼 결국 저기에 들어가 있는 뜻은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든. 그렇죠. 그치? 골프 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저 얘기를 한 저 과정에서 내가 사실 골프는 쳤으나 뭐 하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졌대. 그렇지.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대중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아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는데. 그렇죠. 안 쳤다. 이 나쁜 놈의 국민의힘 저 이기인이 그렇죠. 조작해서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골프를 친 것처럼.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아마 좋아하는 또 이재명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네. 근데 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골프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내가 오늘 갖고 왔어. 요거 때문에 요거. 아유, 그게 뭐죠? 이걸 볼마커라 그래요. 볼마크. 내가 오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썼던 모자까지 쓰고 올라 그랬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조롱하는 것 같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참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예쁜 모자 쓰고 왔습니다. 근데 이 볼마커가 뭐냐면 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다 알아. 네네. 골프를 안 치는 사람들 모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죠. 네. 골프를 칠 때 이제 뭐 탁 쳐가지고 이제 그린에 공이 올라가면 네. 내 공인지 누구 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김윤영 부대변인 공인지 누군지 모르잖아. 네네. 그래서 그 공 옆에 이걸 딱 놓고 볼 네. 마크하고 공을 집어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찬 거는 골프를 쳤다는 소리야. 그렇죠. 골프로 쳤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죠. 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골프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시작을 네. 할 때 시작할 때 골프 친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죄질 극도로 안 좋지. 그렇죠. 완전 기만했는 거잖아요. 이제 전 볼마커 좀 뺄게요 이제. 제가 뭐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모자에 꽂고 하는 이게 건가요? 제일 편하니까. 편하니까. 뭐 주머니에 넣을 때도 있고 있는데 편하니까. 아. 저기 다 나오잖아요. 퍼팅한 자리에 퍼팅한 마커 자리 이렇게 마커. 이제 다 예.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게 김문기 씨에 대한 첫 방송이 아니어서 그래. 그렇죠. 예. 예. 김문기 알았어요? 그때 몰랐다고. 예. 그게 한참 전이야. SBS 그렇지, 나가서 그렇지, 했죠. 그렇지. 했던 거죠. 예. 요게 네 번째 방송 중에 마지막 그렇죠. 방송이 마지막 거야. 방송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
이 채널A 그 저렇게 초대하는 게 데이트석이라 그래서 후보를 1대1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 때 없었어요. 어.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캠프가 폭파됐거든요. 아, 선대위본 폭파시켜서 그렇지. 저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채널A는 윤석열 후보는 못 나갔어요. 그냥 넘어갔어. 결방돼서 넘어갔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만 나가게 된 거였어요. 참 이게 정말 되게 아이러니했던 거. 네. 그러니까 판사 이 1심 재판부에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판단한 거야.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 그리고 내가 이제 민주당 패널들 좀 되게 짜증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좀 얘기했지. 이 사진은 조작됐다. 네, 앞에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네. 근데 이 얘기는 안 해. 그렇죠. 지금 민주당 패널들 보면 아니, 우리가 말씀하신 사진을 부분- 네. 조작됐다 그랬지 이재명 대표가 네. 언제 골프를 안 쳤다 그랬냐. 아, 또 생각난다. 그지? 네. 그리고 그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고 얘기한 걸 누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 네. 그건 약속한 것 같더라고. 그날 안 쳤어. 골프를 쳤는데 그날 안 쳤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일정이 여러 날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판사를 이런 식으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뭐 소위 개딸이라는 사람들은 얘기 들으면 맞아 이재명 대표가 언제 골프를 안 쳤다 그래서 이 나쁜 놈들 이러겠지만 그렇죠. 합리적인 법조인이라면 이거 두 문장만 읽으면 알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 소위 율사 패널들은 양심을 좀 걸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자신 있게 하는 게 네. 저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 다 얘기하잖아요. 다 아시죠?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법적으로 네.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하는 거고 네. 그게 법조인이야. 그렇죠. 네. 이거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이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강조하죠, 내가 저희가. 그런 걸 정확하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네. 계속 이거는 결국 여론을 호도하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그렇게 갑니다, 지금. 자 이게 저희가 판결을 좀 설명을 제일 일부만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기사로 이제 보기 시작합시다. 첫 번째 기사는 이거죠. 그 나온 거. 김문기가 골프 안 쳤다. 국토부가 백현동을 협박했다.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아까 이긴 이제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나온 거냐면 그걸 하나 더 네. 설명하면 김문기 처장의 영상이 한번 공개됐잖아. 네. 딸하고 영상. 네, 딸하고 뭐 지사님이랑 골프 쳐서 너무 기분 오늘 좋다. 골프를 네, 쳤고 너무 기분이 네. 좋았고 그걸로 골프를 네. 쳤다는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 거예요 재판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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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를 쳤다는 것도 확정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이재명 대표는 말한 적이 없다니까. 말한 적 없죠, 맞습니다. 네, 말한 적이 없다고 했죠. 근데 이게 나오니까 골프를 친 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골프를 쳤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네, 유동규 본부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네. 세 명이 골프를 쳤고 네. 저 간 사람 전체 중에 세 명이 골프를 쳤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골프 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가서 김문기, 유동규 셋과 골프를 쳤다라는 걸 확정지은 사실관계는 증거는 김문기 처장의 정말 안타까운 네.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골프를 쳤다는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고 그쵸.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그 사진을 가지고 채널에서 얘기한 거를 기초로 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골프 안 쳤다라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뽑아낸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정치한 법원의 판단이고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간과하고 있는데 이 판사님이 네. 성향이 어딜까? 진볼까 보술까? 근데 이 판사님들은 그런 거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닌가요? 네. 이게 물론 네. 그렇지만 안 그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약간 뭐 그런 거 분들도 있죠. 있긴 경고했죠. 한데 네, 뭐 연구회나 이런 거 분들 보면 좀 티는 나긴 그치?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국제인권법학회 소속이에요. 국제인권법학회는 우리가 보통 아는 진보 쪽, 네, 진보 쪽에 가까우신 판사들 분이죠. 모임에 네. 들어가 있는 분이잖아. 이런 분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유, 뭐할 말이 더 없는 건데 아직도 민주당 패널 분들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그 김문기 씨에 대한 그 어떠한 사과도 안 해요. 전부 다. 그게 진짜 좀 제일 진짜 짜증 나더라. 저는 거기에 되게 지난주 금요일 방송할 때 진짜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뭐 하위 직원이라서 뭐 모른다고 했던 그 말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최소한 법원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같이 쳤다 이런
몰랐다는 걸 완전히 인정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법리적으로 모른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사과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무슨 자기 항소할 거라 생각하고 전 진짜 거기는 저도 정말 분노했었습니다. 아, 지금 네. 화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일단 판결 설명을 다 먼저 해드릴게요. 네, 네. 백현동 부분도 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진짜 종4종 그렇죠. 저기 그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잖아. 종4종. 네. 근데 그 문서에 보면은 협박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지금 욕할 뻔했다. 변호인이 바보거나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만 풀어보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그 안에 협박이라는 내용 없지만 압박을 받은 걸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 논리 다 나오죠. 이재명 대표 측 논리가 그거야. 네. 압박을 받은 걸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1번. 네. 두 번째. 자, 100번 양보 서위나 치자. 야, 국회 증언감정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면책 사유 있잖아. 네. 딱 그 얘기들. 야,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또 인정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또 그걸 소환했잖아요. 자기 무죄 받았던 판결. 네, 예전에 무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방송 TV 토론회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까지 다 네. 허위라고 판단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네.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게 제약한다. 한다. 이걸로 자기도 이 부분을 쫄렸거든. 네, 쫄린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 부분은 할 게 없으니까 쫄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게 난 이 판사님 이번에 판결을 보고 되게 감동했던 건 네. 야, 너 판넬까지 들고 왔어 했잖아. 그렇죠. 저도 사실 준비했잖아. 그거 진짜 잘하셨다 생각했어요. 그게 대박인 거야. 네, 대박입니다. 이게 우발적으로 막 질문을 하니까 그거 협박 받아서 그랬어요. 이랬으면 혹시 모르겠어. 네. 제가 딱 이렇게 판넬 줄여가지고 네. 보이셔. 제가 협박을 받은 겁니다. 이게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그 판사님이 이번 판결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뭐 공부라고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알아보셨다고 느끼는 게 국감장에서요. 국회의원이 됐든 피감기관이 됐든 판례를 준비한다는 거는 그치. 굉장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그럼. 하고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이나 이런 분들도 판례를 준비 함부로 안 해. 그렇지. 아무거나 안 해요. 그렇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또는 좀 확실한 것만 하지. 그렇지. 어설픈 거 맞아. 준비하면 망신당하는 거 알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지 이런 그런 관습 관례 같은 거를 판사님이 판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게 네. 나도 이걸 딱 보고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네. 못하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유죄가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꽤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잖아. 그렇죠. 이 백현동 부분 있잖아요. 백현동 네. 부분이 유죄가 나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로비스트 김인섭. 그렇죠. 딱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5년 받았잖아요. 네, 2심에서 5년 받았죠. 네. 지금. 거기 그냥 2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현동 종상향 용도 변경은 김인섭의 로비로 그렇죠. 이루어진 거다가 법적으로 확정이 된 거야. 네. 국토부가 협박하는데 김인섭 그건 뭐야? 김인섭 왜 처벌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해서 네. 해줬는데. 이게 보니까 종 사냥을 이렇게 4개 단계 올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공기관 부지 중에서 그럼. 유일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거의 그냥 빼박이죠, 확실히. 거기다가 원래 국토부에서 얘기 나오는 건 종 2종만 상향해도 그렇죠. 된다였고 그렇죠. 4종까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국토부에서. 국토부는- 협박을 받아서 막 너무 야 너무 아프다 안 되겠다 야 다 올려 이게 아니잖아. 김인섭이 그 전까지 사실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백현동 그거 어떻게든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백현동 할 때 국토부 공무원들 신문할 때 증인 신문할 때는 국토부 공무원들 입에서 뭐 협박 없었다 압박 없었다까지는 멘탈이 그렇지. 괜찮았을 텐데 아, 성남시 맞아. 공무원들 거기서 갔어. 네, 거기서도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는 진짜 멘탈 붕괴됐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 부분이 혹시 유죄가 나와도 네.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는 부분 정도만 하면 그렇죠. 야 민주당이 지금 434억까지 토해내야 되는데 네. 판사가 100만 원 넘게 때리겠어? 딱 그러니까 이 민주당 생각하고 들어간 거야. 100%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패널 분들이랑 이렇게 토론을 하면요. 김문기 씨 부분은 엄청 얘기 많이 해요. 막 그렇지. 자기의 할애된 시간에 한 3분의 2, 3분의 거의 뭐 끝까지 다 쓰는데 백현동 얘기는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왜 백현동 얘기는 빼놓고 하시냐고 얘기를 다 하시라고. 그거는 할 말이 없거든. 할 말이 없어요. 채널도 할 말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계속 오면은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다. 감정의 문제다.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그쵸. 최상인데 김인섭 판결도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여기저기 지금 잘못한 것들이 사고 친 그렇죠.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판결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나오는 판결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재명 대표가 이 유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형량이에요. 그렇죠. 형량이 제일 중요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형량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벌금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났다 치자 1심에서. 그러면 항소심에서 그럼 100%, 항소심에서 네.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네. 항소심 법원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벌금 180만 원 이렇게 못해.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를 존중을 해야 되거든. 네. 1심 재판부의 형량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현 시점엔 없습니다. 그 제가 무죄가 네. 아니면 거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1,000만 원 이상 네. 되는 1,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2015년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하라고 나왔더라고. 옛날에는 기계적 감형이 좀 그렇지.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약간 그 뭐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든지 뭐 특별한 양형의 감형 요소가 없는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1심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돼 있는 거 보고 아 2심에서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맛이 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에서 한 징역 2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건들 중에 뭐 1심에서 뭐 다른 분이 해서 징역 2년 나왔는데 네. 특별히 변화가 없는데 항소심에서 형량 깎아달라고 하면 내가 안 해요. 아니 방법이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뭐 합의를 하든 뭐 아니면 뭐 양형에 참작될 플러스 네, 알파 플러스 알파. 사정 네. 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간당간당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해볼 만해.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걸 민주당 패널 분들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겠어요.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소한 유죄긴 한데 벌금 뭐 많아봤자 150에서 200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와 버렸으니 네. 사실 허경영 씨도 그때 징역형 징역형의 받았죠. 집행유예 나왔지. 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내가 무식한 애들이 너무 많아. 내가 무식하다는 표현 안 쓰고 싶은데 아니 그뭐 몇 마디 거짓말했다고 무슨 징역형을 선고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몇 마디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말할 때 이게 백현동 대장동 사건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당시 대선 그렇지. 기준으로. 거기다가 관심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이 발언 하나 다 봤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디 본인 뭐 개인 유튜브에 올린 게 아니잖아요. 방송에서 했단 말이죠. 전파성이 그렇지. 높은 방송에서 했고 결과적으로 0.73%밖에 차이가 안 났으면 그렇지.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맞죠, 이거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잘 이걸 유지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 설명을 잘해주는 쪽으로 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진짜 그런 내용들도 들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이게 정확하게 대중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바깥에 나가는 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100%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100% 동력 있습니다, 저거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있잖아. 그렇죠.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나 한동훈 대표가 하여튼 이제 이따 후반부에 또 한동훈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와가지고 막 격분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오늘 이거 민주당, 판사 네. 미친 거 아니냐, 뭐 판사 탄핵 얘기까지는 함부로 못해. 네, 그거는 못하죠. 함부로 못하는데 하여튼 정치 판사고 뭐 검찰의 거의 왜 이렇게 조작을 좋아하냐? 검찰의 조작에 대해서 뭔가를 뭐 이렇게 판사가 속아가지고 그렇죠. 판사가 속았다는 받아가지고 거죠. 했다 예. 오용 판결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동훈 대표 얘기처럼 민주당이 제일 크게 간과하고 있는 거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모르겠다. 그렇죠. 무죄가 나오면 네. 근데 지금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양심 팔아먹은 몇몇 그 율사 출신들의 그 배지나 몇 명 빼고는 다 알아요. 네, 다 알죠. 이거 무죄 나올 수 없다는 건 다 네. 알아.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근데 이게 독립운동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 대표 얘기하고 저렇게 독립운동에 좀 나가서 전 대표님이 그래서 되게 비유를 잘하셨다고 생각 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논리,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논리는 이재명 대표가 뭐 독립운동을 했거나 뭐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이런 개념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말이 돼요? 뭐 아니 이거는 그냥 개인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심지어
뭐 당 대표 있을 때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 대표 시절이 있었던 일이 성남시장 할 때 아니라 한 거 아니야? 성남 사또 때. 성남 사도 때 한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완전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뭐 신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 때문에 대선 떠줘. 야, 본인 신이라-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빠져. 그렇지.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라도 지금 거기는 지금 플랜 B를 별로 안 두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라 네. 더 그렇지. 그렇죠. 플랜 B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25일엔 더 중요한 가능성 얘기하면서 네. 여러 가지 뭐 구속 법정 구속이 가능하냐 뭐 이런 네. 얘기를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위증 교사는 그 아까 댓글에도 많이 나왔던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 역시 혐의가 소명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충분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얘기하시면서 충분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기자분들이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아니 만약에 형량이 징역형 나오면 법정 구속 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거는 뭐 네, 판사님의 일단 영역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100% 실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집행유예 안 붙고 실형. 네. 이제 법정 구속 여부는 두 번째 그렇죠. 문제고. 두 번째 문제니까.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 이재명 대표도 이걸 내가 보니까 그 공직선거 위반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했었나 봐. 위증교사에 그렇죠. 집중했잖아. 위증교사에 집중했죠. 페이스북 같은 데도 네. 맨날 그렇게 글 올리고 그랬잖아. 네, 페이스북에 가장 많은 글 올린 그 사건이 위증교사였잖아요. 아, 요즘에 민생이 그렇게 안 좋다면서 지 위증교사 그렇죠. 얘기가 연락 올려댔잖아요. 근데 위증교사 하면서 이재명 대표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 나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렇죠. 했다.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는 건 왜 싹 빼고 네. 위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그좀 마치 그 한 것처럼 짜집기를 했느냐. 검찰은 조작이다. 이게 또 그렇죠. 하여튼 조작하기도 아니 근데 저희가 사진 조작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더 조작을 많이 하면서 되게 재밌게 얘기해 줄게. 이게 위증 교사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약간 네. 역할극을 해보면 야 윤영아 네. 좀 네가 나 그 있잖아. 그거 내가 저 이걸로 사람 때리는 거 뭐 안 때렸잖아. 너 기억나는데 얘기해 주면 돼. 기억 안 나요, 뭐 그러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이고 기억나는 대로만 해주면 돼. 아 그러면은 그 내가 이거 들고 안 때렸다 그래주면 되잖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안 때린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증 그렇죠. 교사야. 위증교사죠.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줘. 이게 밑밥이고. 네. 아이 그럼 뭐 내가 거기 안 했다고 해주면 되지.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딱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네. 야 위증 교사를 할 때 대놓고 야 이렇게 거짓말 해줘. 이렇게 이렇게 나 이거 본 적도 없고 이거 물어본 적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네. 사실대로 얘기 좀 사실대로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너는. 사실대로 얘기 좀 사실대로 해줘. 얘기해줘. 사실대로.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 에이 그럼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되지. 이게 제일 대표적인 위증 교사입니다. 네, 이 내용은 다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위증 교사는 위증한 본범보다 교사범을 훨씬 중하게 처벌해요. 네. 왜냐하면 위증한 사람은 여기도 잘못했지. 네, 잘못했죠. 판사 앞에서 거짓말해서 사법 시스템을 방해한 거니까. 네. 근데 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부탁을 하니까 내가 야, 네. 내 이걸로 사람 안 때렸다고 그래주면 되지 뭐.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렇다니까. 내가 더 나쁜 네. 놈 아니야. 그렇죠. 내가 더 나쁜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게 압박이고 위증 협박 잘한다 이재명. 뭔지 알겠지? 네, 딱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게 조작이 아니고 요거 한 문장만 있으면 위증 교사예요 그냥. 그렇죠. 네. 이거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알아. 자기도 알 거야. 그렇죠. 자기가 하면서도 야 내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는데 그거 다 빼고 그거 들은 대로 말해주면 되지 뭐. 요것만 그게 위증 교사니까 그것만 넣죠.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다 알 텐데. 나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이제 들은 생각이 민주당 율사가 분들이야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처한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익 때문에 뭐 다른 말 한다고 치더런데 이재명 대표 걔는 진짜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이 되게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지금 그냥 멘탈이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또 후반부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갈 건 돌파할 수 있는 건 결국 대통령 탄핵, 그렇죠. 임기 단축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 근데 네. 지금 문제는 자기 이 판결이 하나하나 나올수록 동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100% 문제고. 떨어집니다. 네. 일단은 5년간 위증교사 판결 형량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게 39.5%, 거의 40%예요. 그렇네요. 엄청 40%? 높네. 네. 그리고 집행유예가 붙었던 게 36.8%. 그러니까 합치면 한 70한 5, 6% 정도 되겠네. 네. 징역형이 집행유예형. 야. 벌금이 나온 게 23.7%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함정은 벌금 나온 건 다 자백이에요. 본인 스스로 인정. 정말 제가 천벌을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위증 교사가 5년 동안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별로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진짜 내가 말하기 뭐지 양땡땡이야. 이거 완전 양땡땡이라고 이게 말이 그렇죠. 되냐? 아니 전 처음에 5년 최근 5년이라고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사건이 다 합쳐봤자 40건이 안 넘는데요. 그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자꾸 자기는 실패한 교사라고 하지만 김진성 씨가 그때 공직선거법 그렇죠. 진술했고 결국 무죄 나왔잖아.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왔잖아. 검사 사칭을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 교사 이후에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무죄 나왔잖아 자기. 그렇죠. 심지어 처벌까지 과거에 검사 사칭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이. 그렇죠. 동종 전과가 있잖아요. 그게 실패한 교사야? 아니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거는 네. 그때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다시 되살린 그렇죠. 위증 교사예요. 그럼 이거는 저 위에 징역형 15건 중에서도 최상단이에요. 그렇죠. 징역 최상단에 있는 거죠. 징역형 최상단이고 최상단뿐만 아니라 이거는 거기다 부인하고 있잖아. 네, 본인은 지금 내가 또, 네. 형사 변호사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런 사건 나오면 자백합시다. 네, 자백합시다. 이거 자백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에 대해 부인을 하면 이거는 반성 안 한다는 취지로 무조건 감옥 갑니다. 괜찮겠어요?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네. 그럼 보통 마음을 돌리지. 그쵸. 마음을 돌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확실하다고 얘기해주면. 근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완전히 가불기에 걸린 거야. 완전 가불기지. 이건 100% 가불기죠.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양형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요만큼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백밖에 없어. 자백하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이재명 끝이지 정치 생명.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완전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텨야 돼요. 예. 그렇지. 그 민주당 그 이재명 지지자들 저 본인 대표 본인 입으로 자기 잘못했대 그렇죠. 유죄래. 그럼 끝나잖아.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자기 선거 관련돼서 걸리면 막 세게 얘기하지만 법원 가서 막상 판사님 앞에서는 다들 엄청 바싹 엎드리고 당연하지. 다 인정하고 당연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결문 같은 거 공개하면 뭐 또 변명해요. 말도 안 되는 그렇지. 변명해요. 뭐 제가 그 뭐 법원 앞에서 뭐 사법부를 존중 이런 소리를 그렇지.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가불기야. 저 자백 못해요. 못해. 이거 자백하는 순간 정치 생명 본인이 끝나니까 끝까지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 정치 생명 끝나요. 네. 또 끝까지 버텨도 그렇죠. 날라가서 끝나. 끝까지 버티면 사법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자백을 하면 정치적으로 끝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가불기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는 건데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법정 구속은 국회동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네네네. 그걸 제가 좀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변호사 거의 제가 장담하는데 99% 이거 잘 모릅니다. 저도 네. 몰랐고. 네네. 왜냐하면 그 구속적 구속 동의 받아가지고 네. 체포 동의안 받아서 네. 구속이 된 다음에 그게 계속 유지된 사람은 있지만 네. 통과 안 된 다음에 나중에 법원에서 법정 구속된 사례들이 없어. 그렇죠. 사례가 없죠. 예. 사례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판사가 법정 구속하는 건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형의 집행 관한 예규에 보니까 네. 이것도 원래는 법정 구속을 할 때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더라고. 무슨 난 이거 보다가 사실 이거 국회의원들의 특권이죠. 너무 심한 특권이라 네. 생각이 들었어. 판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네. 거 보고 되게 황당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거는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네.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맞아요. 네. 체포동의안 통과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네. 위증교사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첫 번째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장동 그다음에 뭐 지금 대북송금 대북송금. 뭐 이게 아마 대북송금도 아마 그때 혐의 있었나? 그건 정확하게 좀 체크해봐야겠지만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다 그 당시 체포동의안 한동훈 대표가 낭독했던 그때 국회 통과했잖아. 통과했죠. 네. 통과했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던 거잖아. 기각했죠. 예. 한 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 위증교사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거는 법정 구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쵸.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확해. 한동훈 대표님께서 장관 시절에 네, 이미 큰 거 하나 해놓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거 자기도 엄청 찾아봤을 거야. 자기도 이거 솔직히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든. 한동훈 대표도 네네. 엄청 찾아보고 굉장히 정확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줬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민주당의 또 일부 무식한 사람들은 회기가 다른데 회기 같은 이제 하여튼 어떻게든 뭐 이재명 법정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뭐 회기가 그렇죠. 달라서 법정 구속이 안 된다는 아유 이상한 소리를 막. 거긴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돌 던지면 되는 줄 알아서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조인들도 아니고 네. 법조인들은 아마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단은 그 정 집행에 관한 얘기도 좀 찾아보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한 대표가 이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저희도 이제 다 네. 이해했어요. 대표님 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완벽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100% 만약에 법정 구속형이 나오고 법정 구속을 하면 예, 징역형 나오고서 법정 구속까지 되면 100%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그때도 우리 둘이 하고 있을 텐데 네. 아니면 그때는 봐서 변호사 한 명 더 부를까 생각 네. 중이에요. 아니면 희석 형님이 된다면 희석 대표까지 불러서 그날은 거의 축제란 표현을 좀 그렇지 하여튼 이제 거의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네. 실형은 확실해요. 저는 실형은 확실해요. 네. 근데 법정 구속은 판사의 심정입니다. 심정. 판사가 해도 되겠다는 강심장이라면 하는 거고 그쵸. 그게 아니라면 집권 야당 대표 거대 야당 대표 이원 판사님도 되게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이건 진짜로. 근데 위증교사는 네. 너무나 명백하게 유죄인데 계속 저기 뭐 페이스북에다 거짓말 해대고 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이번에 뭐 또 정치 집회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자기 무죄 저거 뭐 하고 자기 폭동 내서 자기 어떻게 해달라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들 정도였는데 장애 집회 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본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말한 게 정확해요. 네. 최악의 양형사유예요. 그쵸. 사법부 협박하고. 사법부 협박해. 그러니까 자기도 유죄지 않은 거야. 그렇죠. 잘못 인정 안 하고 반성의 힘이 없고 사법부 압박하고. 사법부가 결국 굴복해서 나 무죄 판결할 거고 내가 이런 대선 주자인데 아유. 아유 이거 나 해결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엄청난 철퇴를 내려야 되고 저는 네.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한다면 만약에 위증교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속한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1심 판결 나기 전부터도 계속 걱정했던 게 25일 판결을 정말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뭐 태어난 척을 하더라도 25일 판결에 대해서는 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그런 말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이제 25일은 눈앞에 다가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초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혜경 유죄 나왔잖아. 네. 김혜경 유죄 나온 걸로 끝이 아니라 파생된 건 법인카드 사용 인지했고 그렇죠. 김혜경 인지했고 인지했죠. 그럼 그때 그 밥값만 냈나? 고기 먹었지, 초밥 먹었지, 그쵸. 뭐 온갖 거 다 했잖아. 그렇죠. 네. 이재명 샴푸 샀지, 샴푸, 네. 뭐 아침에 샐러드부터 뭐 네. 다 했잖아. 그럼 이것도 처벌 받아야 돼. 이건 아직 기소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일단 먼저 드러난 것부터 먼저 기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공수처 때문에. 네. 지금 법카는 그걸로 다 김혜경 씨가 전부 다 합쳐서 처벌받은 걸로 네. 착각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시작. 그리고 그다음 이제 딱 테이프 끊더니 다음 날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당선 무효 나왔지. 위증교사는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고요. 법정 구속이냐 그렇죠. 징역형 실형인데 네. 다행히 법정 구속 안 되느냐. 그렇죠. 이제 이게 쟁점입니다.